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들 그린입니다. 아파트 앞동에 사는 동생이 생일이라 가지고 제가 외출을 하고 왔는데 진짜 덥더라고요. 아이들 방학했나요? 저희 중학생 남매는 방학을 오늘부터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하는 동안 이제 삼시세끼 해줄 생각하면 막막하긴 한데요. 이제 열심히 열정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관리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세금 납부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재산세 납부 지로 받으셨죠? 저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재산세 납부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7월이랑 9월 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4장을 받았는데요. 아파트 두 채랑 그리고 상가 한 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신랑이랑 저랑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신랑 명의 한 장, 제 명의 한 장 해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투자한 거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거 하나, 그다음 이제 상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4장을 받았답니다. 주택재산세가 3장이고 건축물 재산세가 1장인데 밑에 건축물 재산세 같은 경우는 상가를 말을 하는데요. 이제 상가 재산세도 1차, 2차로 나오게 되는데 1차는 건축물 재산세이고 2차는 토지세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장을 받았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얘기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왔는데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데요. 총 3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집을 매매했을 때 취득세라는 게 나오고요. 집을 보유했을 때, 그러니까 갖고 있을 때 내는 게 이제 재산세인데 매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을 판매했을 때, 집을 매도했을 때 내는 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거 세금 3가지가 있다는 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 집을 판매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가지 세금이 있다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요. 보유했을 때 내는 재산세,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보유세가 있는데요. 통칭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줄임말로 종부세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지방세입니다. 종부세는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공시가격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해가지고 12억 초과가 되면 이제 종부세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혹은 아파트일 경우에는 매년 2번 세금을 내는데요. 1차는 7월에 납부하고 2차는 9월에 납부를 합니다. 근데 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납부를 해요. 날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액이 25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제 분할 납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파트 외에 이제 상가를 봤을 때는 이제 건축물로 1차를 납부를 하고 토지로 2차를 또 납부를 합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메모를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세금 납부 7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제가 저축 챌린지 오늘 폭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파할 저축 챌린지는 총 5가지인데요. 금액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빙마트 저축 챌린지 폭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플라워 저축 챌린지입니다.
한 칸에 6만원씩이고요. 빈티지 저축 챌린지입니다. 레트로 저축 챌린지입니다. 마지막 저축 챌린지 행운 저축 챌린지입니다. 소액이라 가지고 되게 완성이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 꺼내 보았고요. 지폐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폐별로 모두 나눴고요. 아지오 계산기랑 이제 쿨킬러 계산기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충전식 계산기고요. 켜게 되면 아지오 계산기는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숫자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불이 켜 있고, 쿨킬러 계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교되시죠? 이제 화면에 이거는 숫자가 그대로 보여요. 이거는 숫자는 화면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둘 다 이제 숫자판에는 이렇게 조명이 둘 다 들어와요. 쿨킬러 같은 경우에는 밤에 이 조명이 어떨 때는 좀 눈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X 누르고 나누기를 누르면 꺼집니다. 밤에 좀 눈부심이 있을 때는 이렇게 끄고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끌 때도 X 나누기, 그다음에 켤 때도 X 나누기. 이렇게 조명은 이렇게 하면 되고, 아지오 계산기는 FN 키랑 화살표 키를 눌러주면 조명이 다양하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명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조명이 전체로 들어와요. 그리고 버튼 하나씩 누를 때마다 누른 곳 버튼만 조명이 들어와요. 누른 곳에 버튼 3개씩 조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예 조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지오는 사용해 보니까 불편한 거는 없어요. 쿨킬러의 장점은 뭐냐면 되게 디자인이 유니크해요.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쿨킬러. 이 디자인에 반해가지고 눌렀을 때 키의 소리 들어볼게요. 이렇게 들면은 이제 쿨킬러가 확실히 무거워요. 간단하게 이 2가지 비교 설명해봤습니다.
67장 1,000원. 67,000원입니다. (40장) 20만원. (50 하나) (52장) 52만원입니다. 5만원권. (19장) 5만원권 19장 95만원입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173만 7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으로 이제 재산세를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갑은 동네 문구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돈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먹어볼게요. 여기는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장도 넣어주고요. 오늘 저축 챌린지 금액이 173만 7천원이 나왔는데요. 모두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재산세 납부한 다음에 남은 금액들은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으로 넣어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산세 7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